학교 교육과정을 소개하기에 앞서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립니다. 첫째, 모든 교육과정은 학교의 여건에 따라 만들어지므로 정답이 없습니다. 본 영상 역시 예시자료보다는 참고자료로서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둘째, 구성원이 합의한 학교의 교육 철학과 그 철학을 구현하기 위한 학교 교육과정 간소화, 학령 교육과정의 심도 있는 운영에 초점을 맞추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영상에서 소개하는 교육과정은 개인의 창작물이 아닌 교육 공동체가 함께 고민하고 성찰하며 만들어가는 공동의 창작물임을 밝힙니다. 안녕하세요. 주희쌤입니다. 오늘은 학교 교육과정을 소개하는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2018학년도부터 이 학교에서 혁신학교와 교육과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 지역에서 교육과정 성장평가 컨설턴트이자 강사로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2018년부터 혁신학교로 지정되어서 현재 혁신학교 3년차이고요. 제가 그 업무랑 교육과정을 담당하고 있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보이시는 3개의 교육과정이 제가 만든 2018, 2019, 2020학년도 교육과정이고요. 2017학년도까지의 교육과정과는 전혀 다른 포맷으로 제가 새롭게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018, 2019는 접고 2020학년도 교육과정을 가지고 자세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교육과정 표지에는요, 저희 학교의 교육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삶의 힘을 키우는 행복한 땡땡 교육이 바로 저희 학교의 교육 철학이고요. 이 내용은 혁신학교 1년차 때 저희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함께 모여서 만든 교육 철학입니다. 교육과정을 넘겨보면 이렇게 앞쪽에 학사 일정이랑 현황 같은 거 간단하게 나와 있고요. 참고로 저희 학교는 전라북도에 위치해 있고요. 시 지역이지만 읍 소재지이기 때문에 농어촌에 속하고 있고, 학급은 학년에 2개에서 3개의 학년이 있고요. 특수학급 하나 이렇게 해서 총 15학급입니다. 저희 교육과정의 특이한 점은 학교의 교육 철학을 담고 있는 부분인데요. 학교의 교육 철학을 학교 교육과정과 학년 교육과정에서 어떻게 녹이고 있는지를 자세히 담고자 노력을 했고요. 그 외의 것들은 최소화해서 학년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많이 주고자 노력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덧붙여 조금 더 특이한 점이 있다면 안전교육과정에 관한 부분을 학교 교육과정에서 다 담음으로써 학년 교육과정 선생님들이 안전교육과정을 편성할 때 조금 더 편하고 수월하게 하실 수 있게끔 도왔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저희 학교의 교육 철학과 교육 목표에 관한 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학교의 교육 철학은 삶의 힘을 키우는 행복한 땡땡 교육이고요. 오고 싶은 학교를 만들자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전라북도의 교육 철학인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 공동체를 학교에서 실현하는 것과 동시에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가 신나게 오고 싶은 학교였으면 좋겠다라는 선생님들의 바람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학교에 와서 우리는 나 스스로를 찾고 친구를 배려하면서 함께 놀고 다름을 이해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바른 가치관을 배워서 자신만의 꿈을 키워나가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렇게 설명이 들어있고요. 학교장 교육연구원 역시 새로 오신 교장 선생님께서 학교의 교육 철학을 먼저 살펴보시고 본인이 갖고 계신 교육 철학과 학교의 교육 철학을 접목해서 이렇게 작성해 주셨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학교의 교육 철학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표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학생, 교사, 학부모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학생의 부분일 것 같아요. 저희의 철학, 그리고 학교 교육의 운영 목적, 각각의 주제들을 이렇게 5가지 파트로 나누고요. 주요 운영 시기를 이렇게 잡았어요. 그리고 그 주제별로 대상과 주제, 여기에 2015에서 말하는 미래사회 핵심 역량들을 넣었고요. 또 제가 개인적으로 진로교육에 관심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진로교육에 관한 영상 따로 만들려고 하는데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2017학년도에 진로교육 실천 사례 연구 발표대회에서 전국 1등급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진로교육의 내용을 학교 교육과정에 이렇게 접목을 시켰고요. 진로교육을 왜 넣었냐 하는 것은 사실 진로교육 중에서 초등 시기에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부분이 자아이해와 사회적 역량개발 파트인데 그 부분을 저희 학교 교육과정에서도 심도 있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일맥상통하다고 생각돼서 이렇게 주제를 잡았고요. 각각의 운영 내용들은 학교에서 꼭 가르쳐야 하는 삶의 역량들을 담고 있는데요. 삶의 역량, 삶의 힘, 2015에서 말하는 미래사회 핵심 역량은 사실 같은 의미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이러한 역량들을 우리가 터득해서 자신만의 꿈을 키우는 행복한 어린이를 만들겠다라는 목적을 두고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뒷부분에 이러한 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교사들도 어떻게 연수를 진행해 나갈지에 대한 내용, 학부모회는 어떻게 꾸려나갈지에 관한 내용들이 있고요. 사실 이 부분은 연수 담당 선생님과 교사회 담당 학부모회 담당 선생님께서 많이 책임지고 운영하고 계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학년에서 구현하는지 좀 궁금하시죠? 일단 저희 학교는 학교 단위에 큰 행사가 없어요. 처음에 혁신학교가 됐을 때 노력 중점, 특색 사업 등의 행사를 다 제외했고요. 남겨놓은 것은 학년별 학예회하고 그리고 운동회 뿐이었고요. 올해는 여러 번의 회의를 통해서 운동회를 제외한 학교 공통 행사를 다 삭제를 했어요. 그러면 도대체 학교는 뭘 하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학년 교육 과정을 작성하실 때 이 학교 교육의 철학을 담고자 노력하기 때문에 학교는 이 전체적인 철학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주고요. 여기 보이는 각각의 행사들 있잖아요. 이런 행사들은 학년에서 다 진행을 해요. 예를 들면 과학의 날 행사, 그 다음에 친구사랑 주간 행사, 이런 것들, 독서 행사, 학년 교육 과정에서 적절한 시기에 교과와 연계해서 자율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운동회 하나만 하게 됐습니다. 그럼 도대체 학년에서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시죠? 이런 식으로 학년에서 이제 철학을 세우고 학교에 있는 학교의 철학을 이렇게 학년 교육 과정에서 반영을 해서 1년간 살겠다라는 거를 다 학년별로 이제 2월 달에 만드시게 되거든요. 이것과 수업과 평가 계획이 같이 2월에 작성이 되게 돼요.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계약이 계속 미뤄지고 지금 온라인 계약을 한 상태라서 이 계획을 그대로 실천할 수 있을지는 약간 미지수예요. 그럼에도 저희는 이렇게 계획을 짰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수정을 해가면서 보완해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4학년 담당이기 때문에 저희 학년 선생님들과 이렇게 학교의 철학, 학년의 철학을 담은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작성을 했고요. 저희 4학년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공간 드림하우스라는 주제로 1년의 사례를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 역량, 주제, 가치, 온책, 프로젝트, 교과, 체험, 평가 계획들을 다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사실 학년 교육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 생각이라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소개를 해드리고요. 이런 양식은 학년별로 자율적으로 이제 작성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뒤로 넘기면 교육과정 편성에 관한 부분인데 시간 배당이나 시수 감축 이런 내용들은 어느 학교나 동일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고요. 행사 운영 계획에 이렇게 안전교육을 넣어주는데요. 이렇게 안전교육을 넣음으로써 1년간 51차 시 안전교육을 학교 교육과정에 다 녹여서 학년에서는 따로 편성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주요 활동에 이렇게 교원 연수 계획이 들어있는데요. 이 부분은 혁신학교 계획을 제가 만들 때 따로 좀 심도 있게 하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그 부분을 소개할 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1, 2학기 시간표가 달라서 1, 2학기 시간표 따로 작성합니다. 교과 운영에 관한 부분은 학년에서 모든 걸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이렇게 2015 교육과정 개정의 주요 내용 정도만 안내해드립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에 관한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좀 특이한 점이 있다면 혁신학교임에도 이렇게 꼭 해야 하는 적응활동들을 학교 교육과정에 다 넣어주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과 회의를 많이 했어요. 어차피 학년에서 교과를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 학교 교육과정 이걸 넣을 필요가 있냐. 그런데 제가 넣어주고 안전시수까지 배정을 해주면 선생님들은 시간만 옮겨 다니면서 학년 교육과정을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한 점이 많아서
저희 학교는 이런 형태로 이렇게 제가 해야 되는 것들을 다 학교 교육 과정에 넣고 학년에서 시간을 조절하는 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안전교육 올해는 47차시, 46차시잖아요. 제가 거의 다 넣어드려요.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들만 학년에서 넣고요. 왜냐하면 사실 동아리 활동 시기에 저희가 시설 제품 안전에 대한 내용을 계속 학습을 하잖아요. 근데 이걸 제가 넣어드리지 않으면 학년에서 다 따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좀 이중 노동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 안전교육은 이 정해진 차시 이외에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작성하고 계획서를 쓰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쓰는 것은 좀 낭비 같은 생각이 들어서 꼭 해야 하긴 하지만 굳이 학년 선생님들께 부담을 안 드릴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렇게 하자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학교 행사에다가 모든 안전교육을 다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 평가에 관한 파트는 사실 학년별로 평가 계획을 굉장히 세밀하게 짜고 있기 때문에 학교 교육과정에서는 간단하게 한 장으로만 담고 있고요. 이 평가에 관한 파트도 제가 나중에 저희 학년 교육과정을 설명하면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는 세입 예산 명세서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게 없으면 저희가 온라인상으로 작업을 할 때는 자기 예산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사실 이게 없으면 온라인상에서는 자기 예산밖에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학교 전체 예산을 감축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좀 합리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 예산을 보실 수 있게끔 이렇게 첨부로 넣고요. 저희 학교는 혁신학교라서 그 예산에 관한 지출이 굉장히 커요. 혁신학교 예산으로 올해 4,100만 원이 왔고요. 그 외에 혁신 학년을 전학년 다 신청하고 있어서 그 예산 또한 1,000만 원이 넘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5천 이상의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이 예산안에 관한 내용도 첨부로 붙였고요. 나중에 혁신학교 계획서를 소개할 일이 있으면 이 혁신학교 예산이 주로 어느 파트에서 많이 쓰이는지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저희 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소개를 마쳤고요. 사실 교육과정이라는 게 여건에 따라서 교사에 따라서 너무도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고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게 잘한 사례다, 이렇게 해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혹시 뭐 도움이 되거나 아니면 참고할 사항이 있으시면 참고하세요 라는 뜻으로 보여드렸고요. 저 역시 처음 연구를 맡았을 때 다른 학교 교육과정이 무척이나 궁금했어요. 그런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종이로만 보게 되면 무슨 내용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는 영상을 만들어 보았으니까요. 좀 넓은 마음으로 이렇게도 하는구나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저 인스타로 뭐 DM 주셔도 좋고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성의 있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